세월호가 갑자기 급변침하면서 참사가 발생했던 그 해당 지역에서 수심이 50m인 것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확인이 됐는데요. 수심이 애초에 얕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50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최근 세월호 선체위의 침몰 원인에 관해서 이른바 외력설을 정밀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정부 공식 발표는 이랬습니다. 2014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되어 있는 지역의 수심은 약 40m. 세월호가 급변침하는 지역은 그것보다 더 얕았던 지역. 그랬기 때문에 외력설이라고 불릴 만한 우리가 흔히 주장했던 또는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부 국민들이 주장하는 잠수함 충돌 사람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2014년도에. 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세월호 급변침하는 지역이 50m 정도의 수심이었고 더 깊은 지역으로 가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맹골수로를 벗어나서 깊은 지역으로 들어가던 그리고 급변침하는 지역의 수심은 약 50m. 그렇다고 보면 50m라면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네. 야수님 다이빙 하니까 잘 알잖아요. 네. 50m 굉장히 깊어요. 잠수하며 잠수함 할아버지도 들어갈 수 있는 깊이예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사실 그 세월호의 외판을 그 정밀 검사를 하다가 유관 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그 외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세로로 스크래치가 나고 안쪽으로 눌려 들어가 있고, 예, 외판이 눌려 들어가 있고, 그랬던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증거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잠수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에 충돌을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헐크가 와서 밀었든 잠수함이 밀었든 뭐 어쨌거나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힘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형태의 움직임이었다는 게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급변침이 일어났던 곳의 수심도 거대한 힘이 작용할 만한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는 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니까 이 외력설 자체가 무슨 음모론이다, 뭐 말도 안 된다,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 이런 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 당시 2014년도에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자료도 거짓이거나 실수거나 조작됐던 것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세월호의 급변침 시작 위치에 대한 좌표가 표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분초로 표시하는 거는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표시하는 건데 여기에서 표시 자체를 잘못했다? 아니면 일부러 잘못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표시가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2014년도에 표기했던 부분이 잘못됐고 실제 위치를 찍어보니까 맹골수로를 지나서 46m 해역을 지나고 52m 해역으로 가는 50m 지역이 급변침 지역이다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당시 2014년 4월 16일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가기관에 총동원돼서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했었냐는 거죠.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김영록 의원실에 경성석 전 보좌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수심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깊은 곳으로 파악이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경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실로 오게 해서 진도 VTS 녹취록을 들었는데 이때 8번 채널이 아닌 전 채널을 비공개 조건으로 듣고 있는 과정에서 미군 측과의 통신으로 보인 녹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거 미군 잠수함 교신이 아니냐라고 물었던 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당시 진도 VTS 관계 실무자는 미군 잠수함과의 통신은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한미연합 훈련이 있으면 항해 경보를 내리게 돼 있어 아마도 미군 측 관계자와 교신한 것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럼 미군 잠수함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잠수함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2014년 4월 16일 날 대한민국 해역은요. 서해 백령도부터 남해 부산 가기 전까지 거의 전 해역이 항행 경보 상태였어요. 한미군사훈련, 그 다음에 해경의 사격훈련, 이런 훈련 지역으로 거의 대부분의 해역이, 그리고 세월호가 지나간 수역은요, 대부분 그런 수역이에요.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했던 수역도요, 거기에 항행 경보가 레드존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사격훈련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 중이었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미군의 군함들이 근처에서 헬기도 띄우고 하면서 도와주겠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해경에서 거부했다는 그런 공식적인 기록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미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경에서 통신 기록에 영어로 얘기했는데 잠수함과 직접 통화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잠수함 전력은요, 그 나라가 관장하는 잠수함 전대에서만 통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잠수함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와. 미군을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미군 측과 미국 측과 어떤 상황을 공유했다.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필드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한미연합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미군 측과 정보 공유를 영어로 했어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궁금증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미8군 사령부에 했는지 아니면 미국의 구축함이나 병원선 여기 와 있었습니다. 의료선과 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함장이었는지 정보관이었는지 전술관이었는지 이런 게 있어요. 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어로 통신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미군 측과 협의했어요. 예. 끝. 이게 무슨 정보예요? 이건 정보가 아니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하나 밝혀야 될 게 항적에 대한 정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도 VTS에서 제공한 자료하고 해군에서 제공한 레이더 자료하고 그리고 둘라 에이스호 선장이 자신의 AIS에서 찍었던 그 좌표하고 세 개가 다 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는 하나의 길로 움직였는데 최근에 개봉했던 그날바다라는 그날바다. 예. 영화에서 메인 카피가 그거거든요. 하나의 배가 하나의 길로 한 번 움직였는데 세 가지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당시 급변침 위치에서의 수심이 50m였다면 그 정부에서 말하는 수심 50m였던 급변침 위치는 셋 중에 어디라는 건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규명하고 시작해야죠. 이번에 그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처음에 병풍도 북북동쪽 3.1마일 해서 북위 34도 12분 44초, 동경 125도 57분 27초 지점으로 주변 수심은 약 30m 이상이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참사가 최초로 발생한 위치에 관한 수심은 안 밝혔었어요. 현재 위치만 얘기했지. 예.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보면은요, 이번에 밝혀낸 것에 의하면 해수 관계자에 의해서 나온 것에 의하면 약 그 위치가 60초 정도의 그 도분초로 따졌을 때 60초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거리상으로 약 3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수심이 처음에 예상했던 수심보다 깊은 수심이었다고 밝혀진 거죠. 위치에 대한 수심도 그렇지만 지금 뭐 미군 측과 교신했다는 걸 들은 것, 그리고 진도 VTS 녹음 녹취록에 영어로 교신된 녹음이 나와서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가 않고, 그다음에 특조위 관계자에 의하면 음성 파일이 100만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7,000개만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한 10%?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통신 기록도 광범위하게 다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일기 특조위가 박근혜가 그 강제 해산시키는 바람에 예. 일을 못다 하고 끝난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 정부 각 기관이 다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렇죠.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 기록은요, 우리가 지금 100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통신 기록이 100만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네. 이 통신 기록은요, 계속 통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신 기록이 계속 서버에 백업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 기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은요, 완전히 끊어진 데이터가 아니라면 100만 개씩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다 잘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있죠. 그 사건의 정황을 증언하는 핵심 내용은 단 몇 분 몇 초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전후를 떠나서 뭐 100만 개, 뭐 1000만 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상황이 있었을 때에 몇 초의 그 통신 기록, 그 몇 개만 있으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녹음되어 있는 음성 기록이 100만 개이기 때문에 이 100만 개를 다 들어보려면은 수사가 어렵다.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예. 그 실무 담당자들은 알아요. 그 당시에 사건 발생했다고 첩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서로 이제 통신을 시작하고 그 상황 전파를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 분, 몇 시, 몇 초에 이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내가 어떤 통신을 했고 그때 기본적인 데이터 넘버 있잖아요. 데이터 넘버는 대부분 날짜, 시간, 그리고 시리얼 넘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타이밍만 알아도 그 자료를 찾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비행 기록 장치 같은 것을 보면 블랙박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블랙박스를 보면요. 제가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제 말소리가 끊어진다고 파일이 여기서 끊어지고 다음 말소리가 나올 때 다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 장치는요. 통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경의 진도 VTS에서 통신하는 거는요. 통으로 서버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만 개씩 많아질 필요가 없어요. 쪼개가지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응했던 유선 전화로 했던 것들은요. 청와대 서버에 다 기록이 됩니다. 통으로. 그리고 해군 기록은요. 해군의 통으로 들어가요. 이 통으로 들어간 것들을 잘게 자를 필요가 굳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0만 개까지 나올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개, 와, 파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검토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100만 개인데?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일단 주한민군 관계자나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당일날 연합훈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많은 자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 이런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기 때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황 전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 녹취 파일 다 찾아내서 본인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조위에 도움을 준다면 아주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빨리 굴러가서 특조위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해수부, 해경, 해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통으로 돼 있는 파일들을 잡아와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황 전원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2기 특조위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주는 모습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입니다.